당신은 남이잖아. 현관문을 닫기도 전에 튀어나온 미나의 목소리가 바닥 타일에 부딪혀 반사된다. 겨울 오후의 희미한 빛이 복도 끝에서 길게 관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다. 김현수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다 멈춘다. 아버지 박영호는 두 손으로 장바구니 끈을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린다. 집안의 온기는 따뜻하지만 사람 사이를 가르는 공기는 싸늘하다. 미나는 식탁 쪽에서 돌아서며 말끝을 더 세운다. 진짜 아무 때나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길게 늘어진 후드티 소매를 쓸어 올리며 팔짱을 낸 자세가 더욱 단단해진다.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본다. 입술이 살짝 움직이지만 단어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손바닥에 맺힌 미세한 땀방울이 장바구니 끈을 미끄덩하게 만든다. 현수는 당황한 듯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미나야, 아버지 오랜만에 오신 건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미나는 곧장 눈을 흘겨본다. 내가 틀린 말했어? 우리도 신혼이잖아. 식탁 위 알전구가 맑게 울리며 흔들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교차한다. 아무 소리 없던 거실에 식기건조대에서 떨어진 물방울 소리 하나가 또각 울린다. 영호는 종종 걸음으로 장바구니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에도 손을 떼지 못한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아직 따끈한 갈비탕 냄새가 은근히 올라온다. 미나는 그 냄새가 부담스럽다는 듯 손끝으로 창문을 반쯤 열어 바람을 들인다. 찬 공기가 일순간 들어오며 영호의 어깨가 아주 작게 움찔한다. 현수는 신발을 벗고 다가가 아버지, 추운데 이러지 말고 앉으세요. 하지만 영호는 그 말을 끈 듯 손을 올려 보인다. 괜찮다는 듯 미소를 억지로 만들어 붙인다. 미나는 지갑을 꺼내 카드 명세서를 쓱 정리하며 말한다. 저희 둘도 이제 생활비 맞춰야 해서요. 갑자기 오시면 좀. 카드가 책상에 부딪히며 나는 작은 딱 소리가 말보다 더 선명하게 말을 대신한다. 현수는 난처한 듯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아버지에게 내민다. 영호는 종이컵을 받아들지만 손가락이 살짝 떨려 물이 위태롭게 찰랑인다. 몸은 좀 어때? 지난번에 감기 걸렸다 했잖아. 현수가 묻자 영호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한다. 괜찮다. 그 말은 별일 없다가 아니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쪽에 가까운 온도를 띠고 있었다. 미나는 식탁 모서리에 기대 구두를 벗으며 말한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집에 오실 때 최소한 미리 연락은 해주셔야죠. 말투는 공손하지만 내용은 경계선이 분명했다. 현수는 애매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본다. 입술을 여러 번 다물었다 폈다 하지만 한마디도 쉽게 꺼내지 못한다. 영호는 잠시 현관 쪽을 바라본다. 커다란 아파트 문이 벌써 멀어진 거리처럼 느껴진다. 들고 온 장바구니가 더 이상 설 자리를 못 찾은 듯 바닥에 꼼짝없이 놓여 있다. 미나는 다시 정리 중이던 서류철을 덮으며 말한다. 요즘 저희 둘 다 야근 많아서요. 솔직히 아버님 오시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부담돼요. 현수는 당황한 듯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오는데 무슨 준비를. 하지만 끝까지 이어 말하지 못한다. 미나의 눈빛이 이미 그에게 입 다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호는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조용히 모은다. 손끝에 힘을 줬다 풀었다 반복한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다. 그냥 너희 얼굴 보려고 온 거야.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힘이 빠져 있었다. 현수는 그 말에 잠깐 눈썹을 흔들지만 미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미나는 식탁 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깨알 같은 대화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인다. 화면에서 새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짧은 진동이 식탁을 타고 공기까지 전해진다. 그 진동과 함께 세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진다. 현수는 조심스레 장바구니를 다시 아버지 쪽으로 밀며 말한다. 아버지, 드시고 가세요. 갈비탕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영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됐다. 그냥 가져가라. 라고 말한다. 그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또렷하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체념의 결을 가진 목소리. 미나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피곤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댄다. 다음엔 꼭 전화 주세요. 저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한마디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쌓아온 수십 년의 시간을 단숨에 문 밖으로 밀어낸다. 영호는 말없이 코트를 다시 챙긴다. 희미하게 줄어든 체온이 어깨를 좁힌다. 주머니에 넣은 손이 너무 차가워. 가만히 넣어둔 채로 손가락을 움츠린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서히 고개를 숙인다. 문을 열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그 공기와 함께 아버지의 뒷모습이 천천히 조용히 문틈으로 사라져간다. 남겨진 집안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세 사람 사이만은 누구도 닿지 못하는 온도로 벌어져 있다. 복도에서 밀려온 찬 공기가 문틈을 스치고 사라지자 집안 공기는 다시 잠잠해진다. 박영호가 떠난 자리만이 허공에 비어있는 듯 텅 비어있다. 미나는 문이 닫히자마자 깊게 한숨을 내쉰다.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한다. 진짜 왜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거야? 그 목소리는 짜증을 억누른 톤이지만 말끝에 담긴 부담감은 그대로였다. 현수는 현관 앞에 멈춰선 채 움직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 장바구니가 놓여 있던 자리, 그 흔적들을 차례로 바라본다. 장바구니가 떠난 자리에 놓인 작은 물방울 자국이 유독 또렷하게 보인다. 조명 아래의 미나 표정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 다만 마음속 선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표정이다. 현수가 말없이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 미나가 고개를 들며 묻는다. 왜 그렇게 봐? 말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틀렸어? 라는 방어가 묻어 있다. 현수는 슬리퍼로 바뀌지 않은 채 주춤거리며 아니 그냥 하고 말끝을 흐린다. 그 한마디조차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듯 눈을 바닥으로 떨군다. 미나는 다시 식탁에 앉아 양말을 벗으며 다리를 꼬아 올린다. 오시면 내가 준비해야 하잖아. 아버님 오시면 음식도 차려야 하고 치우는 것도 내가 다 하고. 말하는 동안 미나는 손톱 끝에 잔 스티커를 떼어내며 신경을 곤두세운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저녁 흔적이 반쯤 치워진 채 남아있다. 현수는 식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빈 그릇을 모으며 말한다. 미나야, 아버지 그냥 우리 보러 오신 거야. 미나는 고개를 젖히며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도 생활이 있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식탁을 손끝으로 톡 치며 말을 잇는다. 아버님 매번 오셔서 이렇게 장바구니 내밀면 우리가 뭐 안 챙겨 먹고 사는 줄 아시나?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상대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었다. 현수는 미나의 얼굴을 바라보지만 대답을 찾지 못해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싱크대 위 채소 썬 도마에 고인 물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그 사소한 움직임마저 두 사람의 정적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미나는 휴대폰 화면을 켜 친구 단톡방에 메시지를 빠르게 입력한다. 짧은 웃음소리가 몇 번 흘러나오며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 숨소리를 정리한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말한다. 솔직히 아버님 옷차림 보면 괜히 우리 결혼 생활까지 간섭받는 느낌이야. 현수의 눈이 그 말에 아주 작게 흔들린다. 겉모습 그 말이 걸렸다. 옷차림이 뭐가 어때서? 현수는 조용히 묻는다. 미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맨날 같은 코트에 오래된 가방 들고 오시잖아. 현수야, 내가 예민한 거 아니고 그냥 좀 신경 쓰인다고. 그 말이 던져진 순간 식탁 아래 공기는 서서히 팽팽해진다. 현수는 입술을 꾹 물고 있다가 결국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린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흰 조명이 그의 얼굴선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린다. 미나는 그 표정을 보며 말을 좀 누그러뜨린다. 내가 아버님 싫어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현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식탁 위 장바구니 자국을 손끝으로 문질러 보며 말한다. 아버지는 그냥 내가 불편해할까봐 조심히 온 거야. 미나는 말없이 그를 본다. 둘 사이에 말보다 더 긴 공백이 흐른다. 현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잠시 고개를 숙인다. 그 자세는 답을 찾기보다 뒤늦게 밀려온 무력감에 잠시 기댄 모습이다. 미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다리를 풀고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는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을 뿐 표정에는 여전히 이 집에 들어온 그 기척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다. 부엌의 후드가 갑자기 웅 하는 낮은 소리를 내자 두 사람 모두 잠시 시선을 돌린다. 그 소리가 먹고 나서야 거실의 정적이 다시 뚜렷하게 돌아온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만큼은 닿지 않는다. 현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아버지 마음 많이 쓰셨을 거야. 미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말 대신 컵에 물을 따르며 잔이 채워지는 소리만 맑게 들린다. 그 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질 때쯤 미나는 짧게 말한다. 나도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야. 그 말은 응답이라기보단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귓속의 울림처럼 작게 퍼진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으나 각자 다른 온도로 앉아 있다. 식탁 위의 조명이 서로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느려뜨린다. 그 사이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다. 그 빈자리는 누가 앉아야 했는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의 물결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 미세하게 흔들린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얇게 흔들며 두 사람 사이의 정막을 더 깊게 만든다. 현수는 식탁 모서리에 팔꿈치를 얹고 고개를 숙인다. 그의 양손이 서로를 맞잡고 있지만 손가락 끝에는 힘이 없다. 미나는 다리를 꼬고 앉은 채 현수의 등을 바라보다 말없이 시선을 피한다. 너무했어. 현수의 목소리는 눌린 숨을 억지로 내뱉듯 작다. 미나는 고개를 약간 돌려 그를 본다. 뒤늦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거실에 가라앉아 있던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한다. 내가 짧고 단단한 반응. 미나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문지른다. 테이블의 미세한 흠집이 손끝에 걸린다.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버지가 너한테 뭐 한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한다. 그 말은 조심스럽게 꺼낸 듯하지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밀도로 깔려 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한번 들이쉰다. 그 모습에는 억울함과 피곤함, 다시 삼키는 감정이 뒤섞여 있다. 현수야, 나 오늘도 야근하고 왔어. 집 들어오자마자 밥 차리고 치우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오시는 건 좀 그렇잖아. 한참 말하던 미나는 현수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는 걸 보고
말끝을 약하게 삼킨다. 현수는 고개를 매우 천천히 들고 미나를 바라본다. 눈빛 속에는 서운함이 묻혀 있다. 아버지가 너 힘들게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 미나는 잠시 입술을 꼭 다문다. 그러다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말한다. 나는 그냥 생각이 다른 건데. 그 말은 반박 같지만 사과도 아니고 책임도 아닌 어둡고 얇은 중간지대 같은 말이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 쌓여있는 접시들을 바라본다. 그릇에 남아있는 고춧가루가 세제에 닿아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 장면조차 두 사람 대화의 공백처럼 느껴진다. 아버지, 요즘 혼자 지내시잖아. 너무 조용하니까 자주 오고 싶으신 건데. 현수는 빈 그릇을 씻으며 말을 이어간다.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무릎 위에 놓은 손을 천천히 꽉 쥔다. 손등이 하얗게 변해간다. 나도 나름 노력했어. 그 말은 현수에게가 아니라 자기 안으로 던지는 말처럼 작게 흘러나온다. 현수는 물을 잠시 잠그고 미나를 바라본다. 근데 오늘은 아버지 진짜 상처받으셨을 거야. 미나는 시선을 피하며 가장 먼 창문 쪽을 바라본다. 창밖의 아파트 불빛이 여러 층으로 어지럽게 반짝인다. 그 빛들이 실내로 들어와 미나의 무표정한 얼굴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건 나도 알지. 미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진 않지만 말과 말 사이에 빈 공간이 길게 생긴다. 현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피곤함이 아니라 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를 찾는 듯한 동작이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를 풀고 몸을 조금 숙인다. 말없이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며 손가락을 서로 얽었다 풀었다 반복한다. 그러다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근데 아버님이 계속 이렇게 오시면 우리 사이도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 말은 솔직함과 무심함 사이에 걸려 있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미나 쪽을 정확히 바라본다. 근데 방금 말은 너무 차갑게 들렸어. 당신은 남이잖아. 그건 진짜 아니잖아. 미나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숙인다. 긴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 흔들린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 아래에 숨겨진 감정은 이미 말보다 더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말은 그냥 튀어나온 거야. 미나는 작게 말하며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린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 말이 끝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느리지만 분명한 침묵이 흐른다. 냉장고에서 딱 소리가 들린다. 그 작은 소리가 둘의 정적을 깨며 막을 넘어가려는 긴장감을 만든다. 현수가 잔을 하나 꺼내 물을 따른다. 깨끗한 물이 컵 안에서 돌아 흐르는 소리가 방 안에 은근히 퍼진다. 그 소리조차 두 사람의 말보다 더 오래 울린다. 현수는 컵을 식탁 위에 두고 까슬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야. 남이 아니야. 미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현수를 바라본다. 눈빛이 흔들리진 않지만 그 안에 쌓여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금이 가는 듯하다. 나도 알아. 미나의 목소리는 이번엔 단단하지 않다. 잘게 갈린 숨결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말의 온도는 지금까지 이어진 말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였다. 방 안 공기가 두 사람의 사이에서 긴장을 서서히 되감으며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듯 느리게 가라앉는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아 있다. 미나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손가락을 꼬았다 풀었다 반복한다. 현수는 식탁 모서리에 팔꿈치를 얹고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숨을 몇 번 천천히 뱉어낸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낮은 진동음과 함께 복도 바닥을 스치는 무거운 발소리가 미세하게 울린다. 현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본다. 미나도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옮긴다. 둘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다시 한번 흐른다. 아버지 아직 안 가셨나? 현수가 아주 낮게 중얼거린다. 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문 앞을 바라보다 결국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현수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어본다. 문 너머 복도에는 박영호가 장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엘리베이터가 막 내려가 버렸는지 버튼을 누르고 멀뚱히 기다리고 있다. 영호는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장바구니 끈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감았다 풀었다 반복한다. 그 손끝의 떨림이 복도 조명 아래서 더 선명하게 보인다. 현수가 한 발 내디디며 말한다. 아버지. 영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든다. 표정은 당황함도 억울함도 아닌 그저 미안해하려는 얼굴이다. 안 갔다.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돌아가지 못한 수십 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 미나도 조심히 현관으로 다가온다. 표정은 굳어 있지만 예전처럼 단단한 뉘앙스는 아니다.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영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봉투를 어떻게든 숨기려는 듯 몸 뒤로 살짝 옮긴다. 그러나 종이 봉투 끝이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현수는 그것을 보고 조심스레 묻는다. 그게 뭐예요? 영호는 잠시 눈을 피하다. 별거 아니다. 라며 짧게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현수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향해 손을 뻗는다. 영호가 말없이 한 발 뒤로 물러나지만 현수는 부드러운 얼굴로 다시 손을 내민다. 아버지,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영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봉투를 현수에게 건넨다. 현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그 안에는 두툼한 문서 뭉치와 영수증들 그리고 노란 메모지 몇 장이 빼곡히 들어있다. 현수는 한 장씩 꺼내 펼쳐본다.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비 지원 영수증, 그리고 몰래 보낸 장보기 배송 영수증까지 줄줄이 나온다. 미나는 문턱에 멈춰 선 채 그 문서들을 바라본다.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눈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입술이 얇게 다물렸다 풀렸다 한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꺼낸다. 기부내역서. 아버지가 매달 작게 남아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었던 기록. 그 끝에는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가 있다. 아들 내외가 건강하기를. 현수의 손이 그 종이를 쥔 채 잠시 멈춘다.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간다. 숨이 섞인 체념과 눈가에 맺히는 미세한 떨림이 함께 내려온다. 미나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다. 목이 마른 듯 침을 삼키고 천천히 종이를 바라본다. 그 종이엔 먼지도 없고 접힌 흔적만이 있었다. 오래 들고 다닌 사람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다. 현수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숨을 길게 들이쉰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이듯 말한다. 아버지, 왜 이런 걸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영호는 난감한 듯 눈을 여러 번 깜빡인다. 손등에 굳은 살이 복도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난다. 그리고 짧게 단단하게 한마디 한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저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말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무너져 내려앉은 마음을 마지막으로 붙들고 내뱉은 말이었다. 미나는 그 말 한 줄에 표정이 서서히 풀려내린다. 입술이 조금 떨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현수는 손에 든 서류들을 꽉 쥐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복도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그 사이에 빈 공간만큼 지금까지 쌓인 오해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잠시 그대로 마주한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 조명은 하얗게 밝지만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묵직하다. 현수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듯 들고 있다. 영호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장바구니 끈을 계속 손가락으로 말고 푼다. 그 손끝 움직임만이 이 정적 속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소리처럼 느껴진다. 미나는 문턱에 반쯤 서 있다가 천천히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온다. 현수 옆에 서지만 먼저 말을 꺼낼 용기는 아직 없다. 이때 복도 끝에서 한 부부가 지나간다. 마트 봉투를 들고 가던 중 세 사람을 흘낏 보고 속삭인다. 저 집 무슨 일 있나? 작지만 생생한 속삭임이 공기를 툭 건드린다. 미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는다. 당황, 불편,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간다. 영호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장바구니를 재빨리 뒤로 숨긴다. 마치 자신이 민폐라도 된 듯한 표정이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꾹 물었다가 결국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아버지 서류 집안에서 봅시다. 작지만 단호한 톤. 미나도 놀란 듯 현수를 바라본다. 세 사람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소음이 끊기고 거실의 고요가 다시 세 사람을 감싼다. 거실 한가운데 권력의 균형이 바뀌는 자리. 현수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는다. 깨끗하게 정리된 종이들의 흰 면이 집안을 더욱 낯설게 밝힌다. 미나는 그 앞에 서서 눈을 떼지 못한다. 먹먹함이 가슴 위에 가만히 내려앉는다. 현수는 고개를 살짝 들고 미나를 바라본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단단함이 눈에 서린다. 미나야.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현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두 손으로 서류를 들고 그대로 말한다. 이게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 몰래 하신 것들이야. 서류가 식탁 위로 다시 내려놓이며 서걱하는 종이 소리가 크게 울린다. 미나의 눈이 그 소리와 함께 흔들린다. 현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우리 살림 힘들까봐 조금씩 꾸준히 계속 도와주신 거야. 아무 말도 없이. 말할수록 목소리는 차분해지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꾹 눌려 있었다. 미나는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손끝을 꼭 잡고 있을 뿐이다. 현수는 조용히 앉아있던 영호를 향해 돌아본다. 아버지는 남이 아니야.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서로 다른 온도에서 하나로 모인다. 미나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군다. 식탁 위 문서들, 생활비, 보험료, 병원비, 기부내역. 그 페이지 하나하나가 마치 조용한 증언처럼 미나의 눈앞에서 펼쳐져 있다. 미나의 균열. 미나는 침을 삼킨 뒤 손을 들고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문서에 구겨지지도 않은 매끈함, 손때가 몇 번 스친 흔적, 글씨가 삐뚤한 작은 메모들, 그 작은 사소한 것들까지 영호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미나는 그 종이를 오래 잡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는다. 다시 들려오는 종이의 사각거림이 방 안에서 오래 울린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감정이 밀려오듯 말한다. 저 몰랐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처음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린다. 현수는 말없이 앉아있는 아버지를 본다.
영호는 긴장한 듯 손끝을 접었다 폈다 반복할 뿐이다. 미나는 한 걸음 다가가 영호 앞에서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힌다. 죄송해요. 단 두 글자로 압축된 사과. 그러나 그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결이 드러나는 순간 영호는 손사래를 치며 됐다, 됐어라고 말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린다. 공공의 자리에서 드러난 진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들린다. 조용한 저층 아파트 특유의 소리의 울림이 느껴진다. 현수는 문을 열어본다. 문틈 너머 복도에 아까 지나가던 부부와 다른 이웃 한 명이 무슨 얘기를 하며 서 있다. 아까 그 어르신 혼자 서 계시던데 많이 추워 보이시더라고. 그래도 며느리랑 아들이 챙기려나? 저번에도 혼자 장 보던데. 작은 목소리지만 세 명 모두에게 그대로 들린다. 미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는다. 영호는 손으로 코트를 매만지며 아무 말 없이 복도로 나서려 한다. 그러나 이번엔 현수가 먼저 나선다. 문을 살짝 열고 이웃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희가 모셔가는 중이에요. 미나도 뒤에서 고개 숙여 인사한다. 이웃들은 민망한 듯 서둘러 자리를 뜬다. 문이 닫히자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영호를 바라본다. 자존심, 체면, 오해, 모든 것들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이 짧은 순간에 완전히 반전되어 있었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저희랑 밥 드시고 가세요. 평소에 미나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 한 문장. 그 말이 집 안 공기를 바꾼다. 영호는 잠시 그 말의 진심을 확인하듯 미나와 현수를 번갈아 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식탁 위 문서들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세 사람은 그 문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리에서 서 있다. 그리고 드라마는 조용히 다음 막으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거실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의 흰 면이 세 사람의 얼굴에 잔잔한 빛을 튀긴다. 방금까지 복도에서 들려왔던 웅성거림이 아파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집안에는 다시 아주 조용한 정적만이 남는다. 박영호는 현관에서 천천히 신발을 벗는다. 동작은 조심스럽고 마치 신발 하나 벗는 것조차 이 집의 폐가 될까? 경계하는 듯한 몸짓이다. 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발 앞으로 나가 아버지의 코트를 받아든다. 그러나 코트는 기온에 식어 차갑고 촉감마저 거칠다. 그 온도가 그대로 현수의 손에 전달된다. 미나는 식탁 옆에 서서 영호가 들어오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본다. 손끝이 가만히 떨려 블라우스 단추를 만지작거린다. 집안의 공기는 말이 한 단어도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묵직하게 압력을 만들어낸다. 미나와 영호 정면으로 마주서다. 영호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다가오며 손바닥을 허벅지에 가볍게 붙여놓는다. 떨리는 손을 숨기려는 듯 손가락을 꼭 모은 채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두 사람이 식탁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선다. 고요한 공기 속 서류들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뒤틀려 있는 듯 보인다. 미나는 시선을 내려 서류 위 글씨를 잠시 바라본다. 그러다 다시 얼굴을 들고 영호와 눈을 마주친다. 눈이 마주친 순간 양쪽 모두 짧게 숨을 고른다. 말보다 먼저 감정이 흐른다. 미나의 변명과 흔들림. 미나는 입술을 여러 번 다물었다 열며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마침내 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닌 두 감정이 중간에서 충돌하는 결의 목소리였다.
영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인다. 그러나 어떤 판단도 비난도 없는 표정이다. 그저 조금 놀라기도 고맙기도 한 눈빛. 미나가 다시 말을 잇는다. 오늘 제가 한 말은 그냥 그 순간에 화가 나서, 하지만 문장이 끝나지 못하고 허공에 짧게 흩어진다. 미나는 다시 고개를 숙인다. 손가락이 떨린다. 테이블 아래로 내려간 손을 왼손으로 감싸며 떨림을 멈추려 한다. 영호의 조용한 대답. 영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눈동자엔 단단함이 없다. 울컥함도 삼켜져 있다. 그저 오래 묵은 체념과 작은 따뜻함이 뒤섞여 있다. 잠시 후 영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나도 섣불렀다. 그 한 문장, 짧고 흔들리는 말. 그러나 그 안엔 자식의 가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 멍하니 혼자 돌아가는 길에 쌓인 외로움,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던 배려가 모두 얇게 깔려 있다. 미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영호를 바라본다. 상대가 자기에게 화내지 않을 때 느껴지는 어떤 미묘한 죄책감이 뒤늦게 스며든다. 현수의 숨겨진 시선. 현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한 발 뒤에서 지켜본다. 아버지를 향해 뻗고 싶은 손, 미나의 등을 감싸고 싶은 마음,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손끝만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두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가다듬어진다. 미나의 조심스러운 해명. 미나는 입술을 깨물고 마침내 시선을 정면에 맞춘다. 아버님, 저는 그냥 저희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말하다가 선 넘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완벽한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는 방향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 있다. 영호는 미나를 가만히 바라본다. 그 눈빛은 기분 나쁜 것도 상처받았다는 티도 없다. 그저 아주 오래된 부드러움이 담겨 있다. 영호의 깨달음과 포용. 영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말한다. 너희도 너희 삶이 있지. 나는 그냥 얼굴 한번 보면 그걸로 좋다고 생각했던 거야. 미나의 눈끝이 흔들린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린다. 영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난다. 그 동작이 나는 너희 삶을 존중한다는 뜻처럼 보인다. 이렇게 부담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다. 그 말에 미나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부담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느끼게 했던 거죠. 말이 꼬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분명해졌다. 정적이 깨지듯 흐르는 공기.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서로에게 내놓지 못했던 말들이 천천히 풀려 흘러나오는 순간이 이어진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커튼이 아주 약하게 흔들리며 조명 아래 먼지가 미세하게 떠다닌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그 공간을 공유한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는 듯한 깊고 부드러운 침묵이다. 대사에 대면 그러나 부드러운 결말. 미나는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인다. 미안했어요. 이번엔 흐트러지지 않은 한 문장. 영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 미세하게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그 웃음이 미나의 굳어있던 어깨를 조용히 풀어낸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내쉬며 살짝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긴장이 조금씩 풀려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거실의 공기는 아까와 다른 온도로 변해 있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서로에게 열린 온도. 식탁 위에 놓였던 서류들이 온기가 빠진 듯 가만히 펼쳐져 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지만 아직 정리는 되지 않은 감정들이 서류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듯하다. 영호는 의자 옆에 서서 두 손을 허벅지에 붙여 조심스럽게 쥐었다 폈다 반복한다. 미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지만 신경은 영호의 움직임에 온전히 쏠려 있다. 현수는 두 사람 뒤편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묵직한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듯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뜬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실로 향해 걸어간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부드러운 마룻바닥을 따라 작고 단단하게 울린다. 식탁을 세 사람의 자리로 바꾸다. 현수는 싱크대 쪽 서랍을 열어 수저 3벌을 꺼낸다. 스틸 재질 수저가 부딪히며 짤각하고 작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마치 결심처럼 뚜렷하게 울려 퍼진다. 미나가 고개를 든다. 영호도 뒤늦게 현수의 손을 바라본다. 현수는 말없이 식탁으로 와 서류를 한쪽으로 조심스레 옮긴 뒤 빈 식탁 중앙에 수저를 올려놓는다. 딸깍, 딸깍, 딸깍. 수저가 3번 내려놓이는 소리가 세 사람 모두에게 들린다. 현수는 긴장한 듯 입술을 눌렀다가 풀며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린다. 아버지,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 목소리는 작지만 흔들림이 없는 결단이었다. 미나의 선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호는 당황한 듯 서 있던 자세를 바꾸지 못한다. 됐다. 나 집에서. 말이 끝나기 전에 미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그녀는 식탁 쪽으로 걸어가 현수가 내려놓은 수저 하나를 손에 든다. 그 수저를 천천히 닦아 아버지가 앉을 자리 앞에 정갈하게 내려놓는다.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영우가 그 모습을 바라본다. 얼굴에 놀람과 멈칫함, 그리고 아주 작게 번지는 따뜻함이 공존한다. 미나는 코끝이 살짝 붉어진 채 의자를 조용히 식탁 쪽으로 끌어당긴다. 나무 다리가 바닥을 스치며 작은 마찰음을 낸다. 그 소리가 집안 분위기를 아주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기울게 한다. 영호의 멈칫과 결심. 영호는 아직 앉아도 되는지 아니면 앉는 것이 부담이 될지 고민하는 듯 서 있다. 손끝을 몇 번 접었다 폈다 하고 눈을 바닥에 잠시 두었다가 다시 미나와 현수를 번갈아 본다. 미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앉으세요. 제가 국 데울게요. 그 한 문장이 지금까지 미나가 보여준 어떤 말보다 더 깊게 조용하게 박힌다. 영호는 마침내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앉는 동작이 조심스럽고 느리다. 그는 여전히 몸을 약간 굽힌 채 식탁 가장자리에 손을 얹는다. 손등에 굳은 살이 조명 아래에서 선명히 비친다. 첫 번째 식탁의 온기. 미나는 부엌으로 가 전자레인지에 갈비탕 냄비를 넣는다. 뚜껑이 닫히며 딱 하고 마찰되는 작은 소리.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웅, 낮고 잔잔한 진동이 방 안 공기와 함께 퍼진다. 현수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는다. 잠시 말이 없다. 그러다 손을 뻗어 아버지의 장바구니를 조심스레 열어본다. 안에 들어있던 유자차 병, 작은 귤 몇 개, 그리고 따뜻함이 남아있는 채소 반찬.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조심스레 식탁에 올린다. 아버지, 이거 일부러 사오신 거죠? 영호는 고개를 잠시 숙였다 들며 말없이 대답한다. 대답 대신 작게 미소만 남긴다.
갈비탕이 데워지는 동안 흐르는 조용한 긴장. 부엌에서 전자레인지 잔열이 돌아가며 국물이 가볍게 끓는 소리가 들린다. 미나는 혼자 부엌에 서서 손으로 앞치마의 허리를 잡아 비틀었다 풀었다 반복한다. 손끝이 차갑지만 발끝은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해결을 향해 가려는 선택을 스스로 한 순간이었다. 식탁에 놓이는 따뜻함, 전자레인지가 멈추며 짧은 알림음이 울린다. 미나는 천천히 뚜껑을 열고 향을 한번 맡은 뒤 식탁으로 가져온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조명 아래 하얗게 퍼진다. 미나는 영우 앞에 그릇을 놓는다. 뜨거운 그릇을 손끝으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그 동작에 그녀의 결단과 책임이 담겨 있다.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영우는 그 말을 듣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웃음을 띈다. 그 웃음은 길지 않지만 세 사람 사이에 따스함 하나를 더 놓는다. 세 사람이 함께 앉는 순간 현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아버지, 오늘은 같이 드시고 가요. 미나도 현수 옆에 앉는다. 어색하지만 부드러운 자세. 세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마주 앉는다. 말보다 먼저 따뜻한 냄새와 작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 위를 채워간다. 말이 아니라 앉아있는 그 자체가 결단. 누구도 큰 소리를 내거나 먼저 긴 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자의 행동은 분명하고 단단하다. 미나는 음식을 덜어주고 현수는 아버지의 반찬을 세심하게 놓아주고 영우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어 천천히 한 입을 뜬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와 세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비춘다. 그 순간 이 집 식탁 위에는 사과도 용서도 화해도 없이 그저 함께 앉아 있음이라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결단이 놓여 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은 조금씩 온기를 잃어가고 있다. 불빛 아래서 김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그 빈자리로 잔잔한 고요가 천천히 차오른다. 현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버지 쪽을 바라본다. 말을 걸까, 그냥 둘까? 숨을 고른 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보다 조용함이 더 많은 걸 설명해 줄 때가 있다. 미나는 빈 그릇을 하나씩 정리하다. 문득 멈춰선다. 식탁에 앉아있는 영호의 어깨를 잠시 조용히 바라본다. 계속 말없이 바라본다.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작고 마른 어깨선 코트 아래로 굽어간 등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그 시선을 느낀 듯 영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미나를 본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사이에는 말 없는 사과와 말 없는 이해가 서로 교차에 머문다. 미나는 얼굴에 잔잔한 숨을 내려놓은 채 그 시선을 가만히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움직인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오늘 하루 중 가장 크게 울린다. 현수는 그 모습을 살며시 눈에 담았다가 식탁 위로 시선을 돌린다. 그의 입꼬리가 말없이 아주 조금 올라간다. 자연스럽고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다. 식탁이 천천히 비워지고 미나는 싱크대로 걸어가 물컵을 조심스럽게 씻는다.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가볍게 채운다. 현수는 반찬통 뚜껑을 닫아 냉장고 안에 차례대로 넣는다. 반찬통이 선반과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 조심스러우면서도 규칙적으로 울린다.
영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는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듯 차분하고 느리다. 이 세 사람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한 울림처럼 퍼진다. 집 밖으로 나서는 길, 식탁 정리가 끝나고 현수가 코트를 가져다 드리자 영호는 코트를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팔을 끼워 넣는다. 모서리에 걸린 단추를 살짝 끌어올리며 정리하는 모습까지 조심스럽고 단정하다. 미나는 현관 옆에서 신발장 문을 살짝 열고 영호의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꺼내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는다. 구두의 앞코를 손으로 한번 쓸어 먼지를 털어내고 손등으로 가볍게 정리해주는 동작. 그 작은 행동이 오늘 가장 큰 화해의 몸짓처럼 보인다. 영호는 신발을 신으며 천천히 허리를 숙인다. 신발끈을 묶기 전 한번 뒤를 돌아본다. 현수와 미나가 현관 불빛 아래 나란히 서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둘의 표정에는 조용한 안정감이 서려 있다. 영호는 그 모습을 조금 긴 눈길로 바라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복도 그리고 공기의 변화. 현관문이 열리자 아파트 복도의 공기가 조용히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영호는 문 밖으로 천천히 나선다. 현수는 문턱에 멈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미나도 뒤에서 다가와 현수 곁에 선다. 둘은 손을 잡지는 않지만 어깨가 아주 가까이 스친다. 스치는 그만큼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졌던 모든 감정의 거리보다 훨씬 짧고 따뜻하다. 복도 조명 아래 영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천천히 걷는다. 어깨는 조금 펴져 있고 걸음은 처음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가볍다. 현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을 잡은 채 바라본다. 미나는 문 사이로 들어오는 복도의 바람에 작게 떨리는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린다. 현수와 미나는 마침내 문을 천천히 닫는다. 마지막 장면 조용한 여운. 문이 닫히고 현관등이 자동으로 꺼지자 집안은 은근한 따뜻함 속에 잠긴다. 미나는 부엌 쪽으로 돌아가다 식탁 위에 놓인 비어있는 자리, 영호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를 조용히 바라본다. 그 자리에 따뜻함이 오래도록 남아있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 표면을 천천히 쓸어본다. 단단한 나무결이 손끝에 잔잔하게 닿는다. 말은 없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오늘 생긴 작은 변화가 고스란히 스며 있다. 그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 방향을 갖고 있다. 현수는 창가로 걸어가 밤바람을 막기 위해 창문을 조금 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들어오면서 실내의 따뜻한 온기와 섞인다. 그 공기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듯 천천히 방 안에 퍼진다. 미나는 그 창가 쪽으로 걸어가 현수 옆에 조용히 선다. 말도 표정도 크지 않은 아주 작은 움직임. 희미하게 고개를 기대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쉰다.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멀어져 식탁과 의자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마주 앉았던 공간을 조용하게 비춘다. 그리고 방 안의 조명 위에 미세한 먼지들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장면은 고요하게 닫힌다.